당신의 기억을 누군가 훔칠 수 있다면, 당신이 본 것을, 당신이 아는 진실을 지워버릴 수 있다면, 지우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목격한 것은 한 남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기억의 파편들, 설명할 수 없는 공백들, 그리고 그를 쫓는 그림자들.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국가의 최고위층이 숨기고 있는 비밀,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려다 죽어간 사람들. 지훈과 민서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습니다. 그들을 쫓는 자들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진실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기억을 되찾는 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됩니다. 당신은 준비됐습니까? 당신의 현실이 흔들릴 준비가? 이 이야기는 단순한 스릴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악몽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당신의 지지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지훈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화면의 커서가 깜박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이미 창밖으로 향해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을 쉬고 있었다. 그는 목덜미를 감싸는 묘한 한기를 느꼈다. 오늘따라 사무실이 유난히 조용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무언가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었다. 또 시작이네. 그는 중얼거리며 목을 돌렸다. 뻐근한 통증이 척추를 타고 내려왔다. 벌써 3일째였다. 3일 동안 그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 아니, 꿈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생생했다. 깨어나면 이불이 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가슴을 찢고 나올 것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 꿈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뒤에서, 그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을 보자 지훈의 눈썹이 좁혀졌다. 민서. 그녀에게서 연락이 온 건 거의 6개월 만이었다. 마지막으로 본 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만나야 해. 지금 당장. 그녀가 남긴 음성 메시지는 짧았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지훈은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의 형광등이 불규칙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문이 열렸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언제부터 이렇게 수척해졌을까? 눈 밑에 다크서클은 마치 누군가가 먹물을 칠해 뽑은 것처럼 짙었다. 거리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11월의 서울은 이미 겨울의 문턱에 서 있었다. 지훈은 재킷의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걸음을 재촉했다. 민서가 지정한 장소는 종로의 한 허름한 찻집이었다.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 그들이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곳. 찻집의 문을 열자 쑥과 오래된 나무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둠에 익숙해지는데 몇 초가 걸렸다. 구석자리에 민서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창문으로 새어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에 윤곽만 드러났다. 지훈이 다가가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민서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에 그녀를 알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날 것 그대로의 순수한 공포. 그것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를 보아버린 사람의 눈빛이었다. 앉아. 민서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그녀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손톱은 물어뜯긴 흔적이 역력했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들이 선명했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도 의도하지 않게 낮아졌다. 이 공간 자체가 속삭임을 강요하는 것 같았다. 민서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는 그녀의 손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수첩의 표지는 검은색이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다. 누군가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만지작거렸다는 증거였다. 이걸 봐. 민서가 수첩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적힌 글씨는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날짜였다. 정확히 3년 전의 날짜. 그리고 그 아래 한 문장. 그들이 지켜보고 있다. 지훈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기자 더 많은 글씨들이 나타났다. 어떤 것은 정갈했고 어떤 것은 급하게 휘갈겨 쓴 것처럼 흔들렸다. 모든 문장이 같은 주제로 수렴했다. 누군가가 기록하는 자, 누군가가 관찰하는 자,
누군가가 심판하는 자. 이게 뭐야? 지훈이 물었지만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 입안이 바짝 마르는 느낌. 이것은 경고였다. 내가 찾은 거야. 민서의 목소리가 깨졌다.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서를 바라봤다. 그녀의 아버지, 존경받던 심리학 교수, 3년 전 자살했다고 알려진 남자. 하지만 민서는 절대 그것을 믿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말했다.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더 있어. 민서가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이름을 본 순간 지훈의 호흡이 멈췄다. 강지훈. 그의 이름이었다. 시간이 정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찻집의 희미한 음악 소리도, 밖에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도, 모든 것이 멀어졌다. 지훈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만 울렸다. 쿵, 쿵, 쿵. 점점 더 빨라지는 리듬. 왜? 그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왜 내 이름이... 민서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울고 있지 않았다. 단지 눈물샘이 반응하고 있을 뿐이었다. 공포에 대한 신체의 자동 반응. 모르겠어. 민서가 속삭였다. 하지만 지훈아, 네가 위험해. 우리 둘 다. 아버지가 남긴 게 이것만이 아니야. 더 있어. 훨씬 더. 그녀의 말이 끊겼다. 찻집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실루엣이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바닥을 가로질러 그들의 테이블까지 뻗어왔다.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빛이 그의 얼굴을 드러냈을 때 지훈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니, 이해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서가 지훈의 손을 움켜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도망쳐. 그녀가 입모양만으로 말했다. 지훈의 본능이 이성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는 민서의 손을 잡아당기며 의자를 뒤로 밀었다. 금속이 바닥과 마찰하며 내는 날카로운 소리가 찻집 안을 가득 채웠다. 남자는 여전히 문 앞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정지된 자세가 오히려 더 위협적이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에 닿은 움직임을 계산하듯 그는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뒷문. 민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이끌었다. 테이블 사이를 빠져나가는 동안 그는 남자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피부에 달라붙는 듯한 무게감, 목덜미의 털이 곤두서는 원초적인 경고. 찻집 주인은 카운터 뒤에서 졸고 있었다. 아니면 졸고 있는 척하고 있었다. 지훈은 확신할 수 없었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민서가 부엌으로 이어지는 커튼을 젖혀켰다. 낡은 천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들은 좁은 복도를 지나 뒷문에 도착했다. 지훈이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움직이지 않았다. 잠겨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심장이 가슴팍을 두드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서두르지 않는 발걸음. 그것이 더 끔찍했다. 남자는 그들이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서가 지훈을 밀쳐냈다. 그녀는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에서 낡은 자물쇠가 부서지며 문이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그들은 좁은 골목으로 뛰쳐나왔다. 지저분한 쓰레기통들과 적재된 박스들 사이 지훈의 폐가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팠다. 이쪽으로. 민서가 외쳤다. 그녀는 골목의 미로를 아는 것처럼 확신에 차서 달렸다. 지훈은 그녀를 따랐다. 뒤에서 문이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남자가 쫓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천천히. 왜 서두르지 않는 거지? 그들은 큰 길로 나왔다. 넌사인의 빛이 눈을 찔렀다. 사람들이 있었다. 늦은 시간임에도 종로의 거리는 살아있었다. 젊은 연인들, 취한 회사원들, 노점상들. 지훈은 순간적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사람들 속에 섞이면 안전할 것이라고. 하지만 민서의 표정이 그 안도감을 산산조각냈다. 소용없어.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거리를 훑었다. 사람이 많다고 안전한 게 아니야. 오히려. 그녀의 말이 멈췄다. 지훈이 그녀의 시선을 따라갔다. 거리 반대편에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정확히 그들을 향하고 있었다. 지훈의 입안이 바짝 말랐다. 둘이야. 민서가 속삭였다. 아니, 더 있을 수도 있어.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다. 버스 정류장에서 신문을 읽는 남자,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자, 카페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청년. 그들 모두가 의심스러웠다. 모두가 너무 자연스러웠다. 너무나 완벽하게 일상적인 모습. 그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지하철. 지훈이 말했다. 종가격까지 뛰자.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을 움켜잡았다. 그들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인파를 헤치며 누군가의 어깨에 부딪혀졌다. 욕설이 뒤에서 들렸지만 지훈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시야는 터널처럼 좁아졌다. 오직 앞만 보였다. 지하철역 입구에 녹색 표지판만. 계단을 다 내려가는 동안 지훈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민서는 그보다 더 빨랐다. 그녀는 이미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었다. 지훈이 교통카드를 찍으려는 순간 뒤에서 손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찻집에 있던 남자였다. 그는 숨도 차지 않았다. 얼굴에 땀 한 방울 없었다. 마치 산책이라도 하듯 여유로운 표정. 그의 소나귀가 지훈의 어깨를 짓눌렀다. 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압력. 잠깐만. 남자가 말했다. 목소리는 예상외로 부드러웠다. 이야기 좀 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훈의 몸이 얼어붙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순간 그는 알았다. 이 사람은 위험했다. 단순히 물리적인 위협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 더 어두운 무언가. 지훈아. 민서의 비명이 그를 깨웠다. 그녀가 개찰구 너머에서 손을 뻗고 있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었다. 남자의 손에서 벗어나며 개찰구를 통과했다. 경보음이 울렸다. 영무원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민서가 앞서 뛰어내려가고 있었다. 지훈이 뒤따랐다. 계단을 2개씩 건너뛰며 발을 헛디디면 끝이었다. 아래로 굴러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다. 뒤에서 남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여전히 천천히, 여전히 여유롭게.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전동차가 막 들어오고 있었다. 브레이크 소리가 귀를 찔렀다.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훈과 민서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갔다. 차량 안은 붐볐다. 퇴근 시간의 여파. 그들은 구석으로 밀려났다. 문 닫습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지훈은 창밖을 봤다. 남자가 플랫폼에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서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지훈의 입술이 마른 침을 삼켰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남자가 입을 열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입모양을 읽을 수 있었다. 곧 만나. 전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플랫폼이 뒤로 물러났다. 남자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지훈을 향하고 있었다. 터널의 어둠이 그를 삼킬 때까지. 지훈은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서가 그의 팔을 붙잡아 주었다. 그녀도 떨고 있었다. 차량 안의 사람들은 그들을 흘끔거리며 봤다. 이상한 커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곧 무관심으로 돌아갔다. 서울의 사람들은 익숙했다.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것에. 이제 어떻게 해?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 수준이었다.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그 검은 수첩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문장. 진실은 시작점에 있다. 전동차가 다음 역으로 향하는 동안 지훈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다. 터널의 벽을 스쳐 지나가는 전선들, 깜빡이는 불빛들, 그리고 어둠 속 어딘가에 그들을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다. 그는 확신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을 때 자정이 가까웠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 술에 취한 사람들의 웃음소리, 노점상들의 호객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지훈은 그 소음 속에서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다. 여기서는 그들이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얼굴들 중 하나일 뿐. 민서가 골목으로 들어섰다. 메인 거리의 화려함과 달리 골목은 어두웠다. 가로등 하나가 깜박이며 간신히 빛을 유지하고 있었다. 벽에는 낙서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누군가의 고백, 누군가의 저주, 누군가의 절규. 지훈은 그 글씨들을 읽으며 걸었다.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한 문장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여기야. 땐내 민서가 낡은 건물 앞에서 멈췄다. 3층짜리 빌라였다. 외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계단의 난간은 녹이 슬어 있었다.
건물 전체에서 폐허의 냄새가 났다. 아니, 폐허보다 더한 무언가. 포기의 냄새. 지훈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버지의 연구실이었어. 민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공식적인 연구실 말고 아버지가 혼자 쓰시던 곳. 나도 몇 년 전에 한 번 와봤을 뿐이야.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다. 각 발걸음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2층을 지나칠 때 복도에 형광등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했다. 그 불규칙한 깜빡임이 지훈의 신경을 긁었다. 마치 모스 부호처럼,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처럼.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다. 3층 복도는 더 어두웠다. 민서가 휴대폰에 손전등을 켰다. 흰 빛이 벽을 훑었다. 3개의 문이 있었다. 모두 닫혀 있었다. 민서는 가장 안쪽 문으로 향했다. 그녀가 가방에서 열쇠 뭉치를 꺼냈다. 여러 개의 열쇠가 달그락거리며 부딪혀쳤다. 그 소리가 정막을 깼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전화하셨어. 민서가 자물쇠에 열쇠를 끼우며 말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 겁에 질려 있었어. 평생 그렇게 약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 그녀의 손이 떨렸다. 열쇠가 자물쇠 안에서 맴돌았다. 그분은 미안하다고만 계속 말씀하셨어. 무엇에 대해서인지도 말하지 않고 그냥 미안하다고. 그리고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서가 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돌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자세로 멈춰 서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용서해라. 너희를 지켜줄 수 없어서. 민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희라고 하셨어. 나만이 아니라 너희. 문이 열렸다. 먼지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오래된 종이, 곰팡이, 그리고 무언가 화학적인 냄새. 민서가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다. 형광등이 켜졌다. 처음에는 깜빡이다가 결국 안정적인 빛을 내뿜었다. 방은 생각보다 넓었다. 하지만 공간의 대부분을 책과 서류가 차지하고 있었다. 책장이 벽 세면을 가득 채웠고 바닥에도 책들이 쌓여 있었다. 중앙에는 오래된 책상이 있었다. 그 위에도 서류 더미들. 지훈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각 발걸음마다 바닥이 삐걱거렸다. 민서가 창문으로 다가가 블라인드를 내렸다. 혹시 모르니까 그녀가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벽에 붙어있는 사진들을 훑었다. 여러 사람들의 얼굴. 어떤 사진에는 빨간 실이 연결되어 있었다. 마치 거미줄처럼. 아니, 사냥꾼의 덫처럼. 아버지는 무엇을 연구하셨어? 지훈이 물었다. 기억. 민서가 대답했다. 정확히는 기억의 조작과 삭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한 연구였어. 처음에는. 그녀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하지만 나중에 뭔가 잘못됐어. 아버지가 발견한 게 있었어. 그분이 찾으면 안 되는 걸 찾아버린 거야. 지우는 벽의 사진들을 더 자세히 봤다. 몇몇 얼굴이 익숙했다. 신문에서 본 것 같았다. 정치인? 기업인?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모든 사진 위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날짜들 옆에는 작은 X 표시가 있었다. 이 사람들, 지훈이 말했다. 모두 죽었어. 민서가 그의 말을 완성했다. 모두 3년 안에. 사고사, 자살, 병사.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아버지는 믿지 않으셨어. 우연이 아니라고. 지훈의 손가락이 한 사진을 가리켰다. 젊은 여자였다. 웃고 있는 얼굴. 날짜는 2년 전이었다. 이 사람은 누구야? 민서가 그 사진을 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수진. 아버지의 제자였어. 뛰어난 연구자였어. 그녀도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어. 민서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녀는 한강에서 발견됐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지만 그녀는 수영을 정말 잘했어. 지우는 다른 사진들을 봤다. 10개가 넘었다. 10명이 넘는 사람들. 모두 죽었다. 모두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여기 봐. 민서가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다. 붉은 표지의 파일. 그녀가 그것을 책상 위에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망각. 지훈이 페이지를 넘겼다. 기술적인 용어들이 가득했다. 신경과학, 심리학, 양리학. 하지만 중간중간 이해할 수 있는 문장들이 있었다. 대상자의 기억을 선택적으로 삭제. 장기적 성격 변화 유도 가능. 정치적 신념 수정 성공률 87%. 이게 지훈의 목소리가 메말랐다. 이게 가능해? 아버지는 가능하다고 증명하셨어. 민서가 말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 누군가가 이 기술을 원했어. 하지만 아버지는 거부하셨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셨으니까.
지우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다. 실험 기록들, 성공 사례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는 멈췄다. 거기에는 리스트가 있었다. 이름들의 리스트. 그는 그 리스트를 위에서 아래로 훑었다. 그리고 6번째 이름에서 그의 시선이 고정됐다. 강지훈. 그의 이름이었다. 다시. 하지만 이번에는 옆에 코드가 적혀 있었다. 대상자 호싱고신유고 상태 대기 중. 방이 빙글빙글 돌았다. 지우는 책상을 붙잡아야 했다. 그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가 간신히 물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도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그녀가 리스트를 더 자세히 봤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한 이름에서 멈췄다. 김민서. 대상자 0077.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질식할 것 같은 침묵.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자국 소리. 천천히 다가오는. 지훈과 민서는 동시에 문을 봤다. 문 아래 틈으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가 밖에 서 있었다. 그리고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 손잡이가 완전히 돌아갔다. 지훈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다. 민서가 그의 팔을 움켜잡았다. 그녀의 손톱이 그의 피부를 파고들었다.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찢었다. 복도의 어둠 속에서 실루엣이 드러났다. 작은 체구, 구부정한 어깨, 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을 때 지우는 숨을 내쉬었다. 노인이었다. 70대로 보이는 남자. 낡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청소 도구를 들고 있었다. 누구시오? 노인이 물었다.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날카로웠다. 그의 눈빛이 그들을 훑었다. 여긴 아무도 없는 곳인데. 민서가 앞으로 나섰다. 죄송합니다. 저는 김 교수님의 딸이에요. 아버지가 여기서 연구하셨었는데. 노인의 표정이 변했다. 경계심이 뭔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동정 아니면 두려움? 지우는 확신할 수 없었다. 노인은 복도를 둘러보더니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조용히 해요. 노인이 속삭였다. 벽에도 귀가 있소. 그는 블라인드 틈새를 들여다보며 밖을 확인했다. 김 교수 좋은 분이었지. 하지만 너무 많이 아셨어. 알면 안 되는 것들을. 지훈이 노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버지를 아셨어요? 노인이 지훈을 날카롭게 쳐다봤다. 나는 이 건물 관리인이요. 30년 넘게 여기서 일했지. 많은 걸 봤소. 너무 많이. 그가 책상 위에 붉은 파일을 봤다. 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그걸 찾았구만. 교수님이 숨기려고 했던 거. 이게 뭔지 아세요? 민서가 급하게 물었다. 프로젝트 망각이 정확히 뭐예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방 구석에 의자를 끌어와 앉았다. 나이든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앉으시오. 긴 이야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소. 그들이 올 거요. 지훈과 민서는 바닥에 앉았다. 차가운 마루가 바지를 통해 느껴졌다. 노인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을 시작했다. 10년 전쯤이었어. 김 교수가 처음 이 방을 빌렸을 때. 그때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소.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전쟁 참전 군인들, 학대 피해자들, 사고 생존자들. 나쁜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노인의 눈에 먼 곳을 보는 듯한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2년 전부터 달라지셨어. 얼굴이 창백해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지. 밤새 이 방에서 불이 켜져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지훈이 물었다. 그분이 발견하셨어. 노인이 말을 이었다. 자신의 연구가 어디에 쓰이는지. 정부였소. 아니, 정부 뒤에 누군가. 그들이 교수의 기술을 원했소. 하지만 치료를 위해서가 아니었지. 통제를 위해서였소.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시오. 노인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불편한 목격자의 기억을 지울 수 있다면, 반대 세력의 신념을 바꿀 수 있다면, 누군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완벽한 무기요. 총도 필요 없고 폭탄도 필요 없소. 그냥 그 사람의 머릿속을 바꾸면 되니까. 지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리스트를 다시 봤다. 그 이름들. 대상자 호칭공익추 대기 중.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저는 왜 제 이름이 거기 있어요? 노인이 지훈을 똑바로 봤다. 자네 기억나는 거 있나? 작년 여름. 자네 인생에서 뭔가 이상했던 점? 지훈은 생각했다. 작년 여름. 그는 무엇을 했었지? 기억이 흐릿했다.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잘 모르겠어요. 그때 많이 아팠었어요. 독감인 줄 알았는데
독감이 아니었어. 노인이 말했다. 첫 번째 시도였지. 실패했지만 자네 몸이 거부했어. 그래서 아직 대기 중인 거요. 그들은 다시 시도할 거요. 더 강하게. 방이 급격히 좁아지는 것 같았다. 벽들이 다가오는 것처럼. 지우는 숨쉬기가 힘들었다. 왜 저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아니요. 민서가 끼어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훈아, 너 기억 안 나? 작년에 네가 목격했던 거. 그 사고.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사고. 그렇다. 있었다. 강남의 한 빌딩 앞. 그는 우연히 거기 있었다. 한 남자가 떨어졌다. 아니, 떨어진 게 아니라 밀렸다. 지훈은 봤다. 옥상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증언을 믿지 않았다. CCTV도 없었고 다른 목격자도 없었다. 그래서 자살로 결론났다. 그 남자, 지훈이 중얼거렸다. 그 남자는 누구였어? 노인이 책상의 사진들을 가리켰다. 저기 있소. 12번째 사진. 지훈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벽으로 갔다. 12번째 사진. 중년 남자. 정장을 입고 있었다. 미소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슬퍼 보였다. 날짜는 작년 7월. 지훈이 목격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윤재혁, 민서가 읽었다. 전직 국정원 요원. 프로젝트 망각의 내부 고발자. 지훈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벽에 손을 짚어야 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다. 그가 본 것, 그가 증언한 것, 그리고 그 후 일어난 일들. 그의 독감, 기억의 공백들, 악몽들. 그들은 자네의 기억을 지우려고 했소. 노인이 말했다. 하지만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지. 자네의 무의식이 저항했소. 그래서 자네는 계속 꿈을 꾸는 거요. 뇌가 기억을 되찾으려고 하는 거지.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자동차 엔진 소리, 여러 대. 건물 앞에서 멈추는 소리. 차 문이 닫히는 소리. 노인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다. 왔소. 그가 속삭였다. 벌써 찾아냈어. 지훈은 창문으로 달려가 블라인드 틈으로 내다봤다. 검은 세단 4대가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다. 검은 정장. 모두 같은 옷. 마치 유니폼처럼. 그들은 건물 입구로 향했다. 뒷문. 민서가 말했다. 비상구가 있어요. 소용없소.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이미 포위했을 거요. 그게 그들의 방식이요. 지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탈출구. 무언가 있어야 했다. 그의 시선이 창문으로 갔다. 3층. 뛰어내리기엔 너무 높았다. 하지만 옥상. 그가 말했다. 옥상으로 가면 다른 건물로 건너갈 수 있을지도 몰라. 위험하오. 노인이 말했다.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민서가 파일을 움켜쥐었다. 이걸 가지고 나가야 해요. 증거예요.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부추 소리. 여러 명.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다. 빠르게. 지우는 결정했다. 가자. 그가 문을 열었다. 복도는 여전히 어두웠다. 옥상으로 가는 계단은 반대편 끝에 있었다. 그들은 뛰기 시작했다. 노인도 뒤따랐다. 놀랍게도 빨랐다. 2층에서 목소리들이 들렸다. 3층을 확인해. 모든 방을 뒤져. 명령하는 목소리. 차갑고 감정 없는. 그들은 계단에 도착했다. 옥상으로 가는 문. 지훈이 손잡이를 돌렸다. 잠겨 있었다. 젠장. 그가 중얼거렸다. 비켜. 노인이 말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 하나를 꺼냈다. 관리인의 특권이지. 그가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옥상은 좁았다. 물탱크와 환풍기들이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사방에 펼쳐졌다. 아름다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즐길 시간이 없었다. 저쪽. 민서가 가리켰다. 다음 건물까지 2m 정도. 뛸 수 있어. 지우는 그 간격을 봤다. 2m. 어둠 속에서. 실패하면 3층 아래로 떨어진다. 죽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지고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서가 먼저 뛰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몇 걸음 뒤로 물러나더니 전력 질주했다. 옥상의 가장자리에서 그녀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다. 지우는 그녀가 허공에 매달려 있는 것을 봤다. 팔다리가 허우적거렸다. 중력이 그녀를 아래로 잡아당겼다. 그리고 쿵소리와 함께 그녀가 반대편 옥상에 착지했다. 무릎을 굽히며 충격을 흡수했다. 넘어졌지만 곧 일어났다. 괜찮아. 그녀가 소리쳤다. 할 수 있어. 지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그 강력을 다시 봤다. 어둠 속에서 더 멀어 보였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골목이 아득히 멀었다.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그의 무릎이 떨렸다. 뒤에서 문이 열렸다. 거기서 남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지우는 뒤돌아봤다. 3명의 남자가 옥상으로 쏟아져 나왔다. 검은 정장, 그들 중 한 명이 무언가를 꺼냈다. 총, 달빛이 금속을 반사했다. 뛰어! 노인이 지훈을 밀었다. 그 순간 지훈의 몸이 움직였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본능이 그를 지배했다. 그의 다리가 달렸다. 1걸음, 2걸음, 3걸음. 가장자리가 다가왔다. 너무 빨리.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뛰었다. 허공이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발밑에 아무것도. 그는 떨어지고 있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귓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게 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의 손이 무언가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 반대편 건물의 난간이었다. 손가락이 미끄러졌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힘을 주었다.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온몸의 무게가 손가락 5개에 집중됐다. 뼈가 부러질 것 같았다. 잡았어. 민서가 그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그녀가 끌어올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훈의 몸이 건물 벽에 부딪혔다. 통증이 옆구리를 관통했다. 갈비뼈가 금이 간 것 같았다. 총소리가 울렸다. 둔탁한 펑소리. 소음기가 달린 총이었다. 지훈의 귀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다. 벽에 박히며 콘크리트 가루가 튀었다. 민서가 비명을 질렀다. 올라와! 노인이 반대편에서 지훈의 다른 팔을 잡았다. 둘이 함께 당겼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발로 벽을 밀었다. 조금씩 올라갔다. 또 총소리. 이번엔 더 가까웠다. 지훈의 재킷의 구멍이 뚫렸다. 총알이 천을 찢고 지나갔다.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뜨거운 느낌. 화끈거렸다. 마침내 지훈이 난간을 넘었다. 옥상 바닥에 쓰러졌다. 숨을 헐떡였다. 배가 불타는 것 같았다. 민서가 그를 일으켰다. 가야 해. 지금 당장. 지훈은 뒤를 돌아봤다. 반대편 옥상에서 남자들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명이 무정에 대고 뭔가 말했다. 그들은 뛰어오지 않았다. 왜? 그들은 분명 뛸 수 있을 텐데. 저들은 안 뛰어와. 노인이 말했다. 다른 방법을 쓸 거요. 우릴 포위할 거야. 3사람은 이 건물의 옥상 출구로 향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갔다. 이 건물은 더 낡았다. 벽지가 벗겨져 있었고 곳곳에 물이 샌 흔적이 있었다. 2층까지 내려왔을 때 민서가 멈췄다. 들려? 그녀가 속삭였다. 지우는 귀를 기울였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여러 명. 올라오고 있었다. 노인의 말이 맞았다. 그들은 이미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창문. 지훈이 말했다. 복도의 창문을 가리켰다. 비상계단이 있을 거야. 그들은 창문으로 달려갔다. 지훈이 창문을 열었다. 낡은 금속 비상계단이 건물 외벽에 붙어 있었다. 녹슬어 있었다. 안전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민서가 먼저 나갔다. 계단이 그녀의 무게로 삐걱거렸다. 노인이 그 다음이었다. 지훈이 마지막으로 창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남자가 총을 들어 올렸다. 지훈은 몸을 던졌다. 총소리와 함께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났다. 파편들이 쏟아졌다. 지훈은 비상계단에 떨어졌다. 금속이 요란하게 울렸다. 민서가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내려가! 그녀가 소리쳤다.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훈은 계단이 벽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볼트들이 풀리고 있었다. 2층쯤 내려왔을 때 끔찍한 금속 비명소리가 들렸다. 계단이 벽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뛰어! 노인이 외쳤다. 그는 난간을 넘어 아래 골목으로 뛰어내렸다. 2m 정도의 높이. 그는 쓰레기 더미 위에 떨어졌다. 민서가 뒤따랐다. 지훈도 뛰었다. 공중에 있는 동안 뒤에서 계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땅으로 추락했다. 지훈은 젖은 판지 상자들 위에 떨어졌다.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다. 발목이 삐끗했다. 통증이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하지만 부러지지는 않았다. 그는 일어설 수 있었다. 이쪽. 노인이 골목 깊숙이 들어갔다. 미로 같았다. 좁은 통로들이 여러 방향으로 갈라졌다. 그들은 한참을 헤맸다. 지훈은 방향 감각을 잃었다.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 수 없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추격자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하지만 거리는 벌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큰 길로 나왔다. 한강대로였다. 차들이 쉼없이 지나갔다. 넌사인들이 반짝였다. 24시간 편의점의 불빛이 눈부셨다. 지훈은 그 평범한 일상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불과 10분 전 그는 죽을 뻔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걷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전화하고 있었다. 택시. 민서가 손을 들었다. 노란 택시 한 대가 섰다. 3사람은 뒷좌석으로 몸을 던졌다.
기사가 백미러로 그들을 봤다. 땀에 젖고 먼지투성이고 숨을 헐떡이는 모습. 어디 가십니까? 기사가 물었다. 의심스러운 목소리였다. 민서가 대답하려다 말을 멈췄다. 어디로? 집? 안전하지 않다. 경찰서? 그들을 믿을 수 있을까? 지우는 기사의 얼굴을 봤다. 평범한 50대 남자. 하지만 정말 그럴까? 그들은 누구를 믿을 수 있지? 강남역. 노인이 말했다. 빨리 가시오. 택시가 출발했다. 지우는 뒤를 돌아봤다. 골목 입구에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택시를 봤다. 한 명이 번호판을 사진 찍었다. 지훈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번호판을. 그가 말했다. 알아. 노인이 끼어들었다. 강남역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갈아탈 거요. 그들이 추적하기 어렵게 민서가 가방에서 붉은 파일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꼭 안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지우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가 그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아질 거야. 지훈이 속삭였다. 하지만 그 자신도 믿지 않았다. 어떻게 괜찮아질 수 있지? 그들은 쫓기고 있었다. 기억을 지우려는 사람들에게, 존재 자체를 지우려는 사람들에게. 택시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홍대 지역에서 총격 사건으로 추정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 기사가 볼륨을 낮췄다. 그는 백미러로 다시 그들을 봤다. 이번에는 의심을 넘어선 무언가였다. 두려움? 당신들. 기사가 입을 열었다. 혹시 신경 쓰지 마시오. 노인이 날카롭게 말했다. 그냥 운전이나 하시오.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소. 기사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쥐었다. 지우는 그가 신고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경찰에게. 하지만 그럴 시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강남역은 곧이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다. 빌딩의 불빛들, 간판들, 사람들. 지우는 이 도시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평생 살았던 곳. 하지만 이제는 위험으로 가득 찬 곳. 어디에나 적이 있을 수 있었다. 누구라도 그들을 지켜보고 있을 수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우는 주머니에서 꺼냈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화면을 응시했다. 받아야 할까? 민서가 그의 손을 잡았다. 받지 마.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다. 집요하게. 지훈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머뭇거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받았다. 여보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 차갑고 침착한. 강지훈 씨, 우리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훈의 손이 얼어붙었다. 휴대폰이 귀에 닿아 있었지만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이 사막처럼 말라 있었다. 민서와 노인이 그를 바라봤다. 택시 기사도 백미러로 흘끔거렸다. 놀라셨나요? 목소리가 계속됐다. 당연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도우려고 해요. 도와준다고? 지훈이 간신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총을 쏘면서? 전화기 너머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계산적인.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요원들이 과잉 대응했어요. 당신이 도망치는 바람에. 만약 차분히 대화를 나눴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하미게야. 지훈은 창밖을 봤다. 뒤따라오는 차가 있었다. 검은 세단. 헤드라이트가 눈부셨다. 그들은 지금도 쫓고 있었다. 대화? 당신들이 원하는 건 내 기억을 지우는 거잖아. 지우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강지훈 씨, 당신은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죠. 악몽, 불안, 공포. 우리는 그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어요. 거짓말. 지훈이 이를 악물었다. 당신들은 증거를 없애려는 거야. 윤재혁을 죽인 증거. 침묵이 흘렀다. 길었다. 지훈은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했다. 너무 많이 말한 것일까? 그러다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톤이 달랐다. 더 단단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죠?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누가 말해줬나요? 김민서? 아니면 그 늙은 관리인?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서가 그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눈이 말했다. 끊어. 하지만 지훈은 멈출 수 없었다. 뭔가 알아야 했다. 진실을. 윤재혁은 배신자였습니다. 목소리가 계속됐다. 국가 안보를 위협했어요. 기밀을 팔려고 했죠. 우리는 그를 막아야 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지훈이 말했다. 그는 내부 고발자였어. 프로젝트 망각을 폭로하려고 했어. 프로젝트 망각? 목소리가 웃었다. 짧고 날카로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건 사람들을 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전쟁 참전 용사들을, 당신 같은 불행한 목격자들을.
사람들을 조종하는 프로그램이지. 지훈이 반박했다. 기억을 조작해서 통제하는. 통제? 목소리가 한숨을 쉬었다. 보세요, 강지훈 씨.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합니다. 때로는 개인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국가 안보, 사회 안정, 공공의 이익. 당신의 기억 하나가 수백만 명의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면 그건 작은 희생 아닐까요? 지훈의 분노가 치솟았다. 작은 희생? 내 기억은 내 거야. 내 인생이야. 그렇죠? 목소리가 동의했다. 하지만 당신 혼자만의 인생은 아닙니다. 당신 주변 사람들은요? 김민서는 그녀도 위험해요. 당신이 계속 도망치면 그녀도 다칠 겁니다. 지훈은 민서를 봤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위험을.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신경 쓰지 마. 그녀의 입모양이 말했다. 택시가 강남역 근처에 도착했다. 교통이 막혔다. 차들이 거북이처럼 기어갔다. 뒤따라오던 검은 세단이 가까워졌다. 이제 2대 뒤에 있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목소리가 말했다.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우리를 만나세요. 대화하세요.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만나면? 지훈이 물었다. 그리고 나서 간단한 시술입니다. 아프지 않아요.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모든 게 끝나 있을 겁니다. 당신은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악몽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자유도 없이. 지훈이 말했다. 자유는 환상입니다. 목소리가 차갑게 말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에 묶여 있어요. 법, 도덕, 사회적 기대. 당신의 기억도 당신을 묶고 있죠. 우리는 그 사슬을 끊어줄 수 있어요. 지훈은 전화를 끊으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마지막 말을 던졌다. 참, 한 가지 더. 당신 어머니 말이에요. 요양원에 계시죠?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해맑은 요양원. 직원들이 친절하더군요. 어머니도 편안해 보이시고. 지훈의 피가 얼어붙었다. 어머니. 그들이 어머니를 알고 있었다. 위치까지. 감히. 위협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부드럽게 말했다. 단지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였다. 어머니.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머니. 그분은 아무것도 모르신다. 왜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하지? 지훈아. 민서가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괜찮아? 아니.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다. 괜찮지 않아. 엄마를 위협했어. 노인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요. 약점을 찾아서 이용하지. 하지만 굴복하면 안 돼요. 한번 무릎 꿇으면 영원히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요. 하지만 엄마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보호할 방법이 있어. 노인이 말했다. 내 연락처가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당신은 대체 누구야? 지훈이 물었다. 그냥 관리인이 아니잖아. 노인이 씁쓸하게 웃었다. 옛날에는 나도 그들 중 하나였소. 국정원, 프로젝트 망각의 초기 멤버였지.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어가는지 봤소. 떠났죠. 도망쳤어요. 그리고 숨었지. 30년 동안. 택시가 강남역 앞에 섰다. 미터기가 찍혔다. 기사가 돈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다급했다. 빨리 내려. 그가 말없이 전했다. 민서가 돈을 건넸다. 그들은 택시에서 내렸다. 역 입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강남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젊은이들, 직장인들, 관광객들이 뒤섞였다. 지훈은 그 인파 속으로 들어갔다. 민서와 노인이 뒤따랐다. 지하철로. 노인이 말했다. 3호선을 타요. 그리고 3번 갈아타요. 추적을 흔들 거요. 그들은 개찰구를 통과했다. 플랫폼으로 내려갔다. 전동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지훈은 주변을 둘러봤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이 있었다. 저쪽에도. 그들일까? 아니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일까? 그는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었다. 전동차에 올랐다. 붐볐다. 그들은 구석으로 밀려났다. 문이 닫혔다. 전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다. 낯선 사람이었다. 불과 하루 만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민서가 붉은 파일을 열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여기. 그녀가 한 문서를 가리켰다. 프로젝트 망각의 약점. 아버지가 기록해 놓으셨어. 지훈은 그것을 읽었다. 기술적 용어들이 많았지만 핵심은 이해할 수 있었다. 프로젝트 망각은 완벽하지 않았다. 기억을 지울 수 있었지만 흔적이 남았다. 무의식에, 꿈에, 그리고 특정 자극에 노출되면 기억이 돌아올 수 있었다. 촉발제. 민서가 읽었다. 특정 이미지,
소리, 냄새가 지워진 기억을 되살릴 수 있어. 뇌는 완전히 잊을 수 없어. 단지 억압할 뿐이야. 그럼 내 기억도 지훈이 말했다. 돌아올 수 있어.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네가 본 것, 네가 아는 것 모두. 노인이 끼어들었다. 하지만 위험해요. 기억이 돌아오는 과정은 고통스러워. 정신적 충격이 클 수 있지.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전동차가 다음 역에 도착했다. 교대역. 노인이 일어났다. 여기서 갈아타요. 2호선으로. 그들은 내렸다. 환승 통로를 지나갔다. 긴 복도. 양쪽에 광고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행복한 가족들. 웃는 얼굴들. 거짓 같았다. 모든 게 거짓 같았다. 2호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지우는 멈췄다. 건너편 플랫폼에 서 있는 남자가 보였다. 찻집에서 봤던 그 남자.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서서 미소 짓고 있었다. 저기. 지훈이 가리켰다. 민서와 노인이 돌아봤다. 하지만 남자는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지훈은 눈을 비볐다. 환각일까? 공포가 만들어낸 환상? 괜찮아? 민서가 물었다. 모르겠어.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뭘 보고 있는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어. 전동차가 다 그들은 올랐다. 이번에는 비어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훈은 자리에 앉았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졌다.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고 있었다. 피로가 밀려왔다. 민서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녀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기댔다. 미안해. 그녀가 속삭였다. 널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내 잘못이 아니야. 지훈이 말했다. 나는 이미 연루되어 있었어. 그날 본 순간부터. 우리 이길 수 있을까? 민서가 물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다. 터널의 벽, 끝없는 어둠, 그리고 어딘가에 빛이 있을 거라는 희망. 새벽 3시, 그들은 수유역 근처의 낡은 모텔에 도착했다. 넌사인의 절반이 꺼져 있었고 빈 방 있음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노인이 프론트로 들어가 방을 잡았다. 현금으로 계산했다. 카드는 추적당할 수 있었다. 신분증도 가짜를 사용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것이라고 했다. 2층 끝방이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침대는 2개,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지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체인까지 걸었다.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그는 창문으로 가서 커튼 틈새로 밖을 내다봤다. 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정막을 비췄다. 샤워부터 하시오. 노인이 말했다. 피가 묻어 있어요. 그가 지훈의 팔을 가리켰다. 옥상에서 총알이 스친 곳. 지훈은 그제야 통증을 느꼈다. 아드레날린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상처가 쓰렸다. 그는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그는 놀랐다. 얼굴은 먼지와 땀으로 얼룩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이었다. 눈빛은 그는 자신의 눈을 들여다봤다. 공포가 거기 있었다. 날것의 순수한 공포. 그는 언제부터 이렇게 겁에 질린 사람이 되었을까? 셔츠를 벗었다. 옆구리에 멍이 들어 있었다. 보라색과 노란색이 섞인 비상계단에서 떨어질 때 생긴 것이었다. 팔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지 않았다. 피가 굳어서 딱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는 수돗물로 씻어냈다. 따가웠다. 하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현실감을 줬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악몽도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근육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프로젝트 망각, 기억 조작, 윤재혁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림이 보이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민서가 침대에 앉아 붉은 파일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노인은 창가에 서서 밖을 감시하고 있었다. 긴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찾았어. 민서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흥분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메모, 기억을 되찾는 방법. 지훈이 그녀 옆에 앉았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떨어졌다. 민서는 한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글씨가 빽빽했다. 김 교수의 필체였다. 기억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민서가 읽었다. 단지 접근이 차단될 뿐이다. 신경 경로가 억제되지만 데이터 자체는 남아있다. 특정 자극을 통해 그 경로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다. 그녀가 숨을 들이쉬었다. 최면요법, 감각 촉발, 그리고 역행약물. 역행약물? 지훈이 물었다. 노인이 창가에서 돌아섰다.
프로젝트 망각의 효과를 되돌리는 약이요. 김 교수가 개발하셨지. 만약을 위해. 하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 지훈의 가슴이 조여왔다. 기억이 돌아올 때 노인이 말을 이었다. 모든 감정도 함께 돌아와요. 억압되었던 공포, 고통, 분노, 한꺼번에. 정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수 있지. 어떤 사람들은 정신 붕괴를 경험했소. 지훈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있어? 기억을 되찾지 않으면 그들은 계속 날 쫓을 거야. 언젠가는 잡힐 거고, 그러면 끝이야. 그래요. 민서가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위험해. 지훈아, 네가 견딜 수 있을지? 견뎌야지.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른 방법이 없어.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정확히 뭘 봤는지,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지. 노인이 가방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다. 김 교수가 남기신 거요. 마지막 샘플. 단 한 번만 쓸 수 있어요. 그가 병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하지만 확신이 서면 말하시오. 되돌릴 수 없으니까. 지훈은 그 병을 바라봤다. 작았다. 손가락 2마디 정도의 크기.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그의 과거였다. 그의 진실이었다. 그는 손을 뻗었다. 손가락이 차가운 유리를 만졌다. 지금 할 거야. 그가 말했다. 지금? 민서가 놀라서 물었다. 하지만 준비도 안 됐잖아. 적어도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내일이 없을지도 몰라. 지훈이 그녀를 봤다. 그들은 우리를 찾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포위망은 좁아져.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거야.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용감한 결정이요. 하지만 준비는 필요해요. 그가 침대로 가서 베개를 쌓았다. 누워요. 편하게. 과정이 시작되면 몸이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다치지 않게 해야 해. 지훈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올려다봤다. 낡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윙윙 거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려웠다. 무엇이 나올지 몰랐다. 어떤 기억들이, 어떤 진실이. 민서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여기 있을게. 혼자가 아니야. 노인이 유리병을 열었다. 약품 냄새가 났다. 쓰고 화학적인. 그는 주사기를 꺼내 액체를 빨아들였다. 팔을 내미시오. 지훈은 팔을 뻗었다. 노인이 소독솜으로 피부를 닦았다. 차가웠다. 바늘이 가까워졌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따끔한 통증. 그리고 액체가 혈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20초 후에 시작될 거요. 노인이 말했다. 정신을 집중하시오. 그날로. 당신이 본 곳으로. 지훈은 눈을 떴다. 민서의 얼굴이 보였다. 걱정으로 가득 찬. 그는 미소 지으려 했다. 괜찮다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열이 시작됐다. 팔에서부터 타오르는 듯한. 혈관을 타고 퍼져나갔다. 가슴으로, 목으로, 머리로. 두개골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압력이. 엄청난 압력이. 지훈아. 민서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마치 수중에서 듣는 것처럼. 그리고 기억이 터졌다. 빌딩 앞이었다. 작년 7월. 햇볕이 뜨거웠다. 지훈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담배를 피우려고 건물 옆 골목으로 갔다. 그때 소리가 들렸다. 둔탁한 충격음.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남자가 떨어지고 있었다.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팔다리가 허우적거렸다. 입이 벌어져 있었다. 비명도 없이. 그냥 떨어지고 있었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남자가 땅에 부딪혔다. 소리가 났다. 끔찍한 소리. 뼈가 부서지는. 살이 터지는. 피가 튀었다. 지훈의 구두에. 그는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봤다. 옥상에 누군가 있었다. 남자. 정장을 입은.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지훈은 알았다. 이것은 자살이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옥상의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다. 누군가에게 전화했다. 그의 입이 움직였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기억이 밀려왔다. 병원이었다. 독감 치료를 받는다고 했다. 하지만 달랐다. 흰 방, 차가운 금속 침대, 주사들. 너무 많은 주사들. 그리고 목소리. 계속 말하는 목소리.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스스로 뛰어내렸습니다. 자살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봤습니다. 확실합니다. 지훈은 저항했다. 머릿속에서. 아니야. 밀렸어. 누군가 밀었어. 아니요. 자살이었습니다. 반복하세요. 자살이었습니다. 자살이었다. 지훈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약물이 그를 잠식했다. 저항할 수 없었다. 자살. 하지만 깊은 곳에서
무의식 속에서 진실은 살아남았다. 숨었다. 기다렸다. 현재로 돌아왔다. 지훈이 눈을 떴다. 천장이 보였다. 흐릿했다. 눈물 때문에 그는 울고 있었다. 언제부터 울기 시작했는지 몰랐다. 뺨이 젖어 있었다. 지훈아! 민서가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괜찮아? 대답해. 왔어. 지훈이 속삭였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다 봤어. 기억해. 모두 다. 누가 밀었어? 노인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옥상에 있던 남자. 누구였소? 지훈은 눈을 감았다. 그 얼굴을 떠올렸다. 선명했다. 너무나 선명했다. 그는 그 사람을 알았다. TV에서 본 적이 있었다. 신문에서. 박준서. 지훈이 말했다. 국정원 차장. 그가 윤재혁을 밀었어.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질식할 것 같은. 민서와 노인이 서로를 봤다. 그들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다. 국정원 차장. 민서가 중얼거렸다. 그럼 이건 정부 최고위층이 연루됐다는 뜻이요. 노인이 말을 끝냈다. 프로젝트 망각은 단순한 비밀 프로그램이 아니야. 국가 권력의 핵심이 관여하고 있어. 지훈은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하지만 정신은 맑았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 그들은 너무 강해. 아니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희망이 있어. 증거가 있어. 이 파일. 그리고 당신의 증언. 언론에 공개하면. 창문이 깨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방 안으로 무언가 굴러 들어왔다. 금속 원통. 작고 둥근. 섬광탄. 노인이 소리쳤다. 빛이 폭발했다. 지훈의 세계가 하얗게 변했다. 눈을 감았지만 소용없었다. 빛이 눈꺼풀을 뚫고 들어왔다. 망막이 타는 것 같았다. 귀에서는 고음이 울렸다. 다른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몸이 바닥에 쓰러졌다. 중심을 잡을 수 없었다. 평형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누군가 그를 잡았다. 거친 손, 팔을 비틀었다. 통증이 어깨를 관통했다. 지훈은 저항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시야가 서서히 돌아왔다. 흐릿한 윤곽들, 움직이는 그림자들. 3명, 아니 4명. 모두 검은 옷 확보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다. 3명 모두. 지훈의 시야가 선명해졌다. 민서가 반대편 벽에 기대어 있었다. 한 남자가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피가 흘렀다. 저항했던 것이다. 노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죽은 건가? 아니, 가슴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살아 있었다. 붉은 파일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서류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한 남자가 그것들을 주워 담고 있었다. 증거들, 모든 증거들을 가져가고 있었다. 일어서 지훈을 붙잡은 남자가 명령했다. 그는 지훈을 벽으로 밀었다. 등이 벽에 부딪혀 앉혔다. 통증이 척추를 타고 올라갔다. 남자가 그의 주머니를 뒤졌다. 휴대폰을 꺼냈다. 배터리를 분리했다. 추적 방지. 문이 열렸다.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지훈의 심장이 멈췄다. 그 얼굴을 알았다. 기억에서, TV에서, 신문에서. 박준서였다. 국정원 차장. 윤재혁을 죽인 남자.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표정이 없었다. 감정이 없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듯. 그의 시선이 지훈에게 멈췄다. 둘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지훈은 공포를 느꼈다. 순수한 원초적인 공포. 이 남자는 살인자였다. 그리고 망설임이 없었다. 강지훈 씨, 박준서가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거의 친절했다. 우리 다시 만났군요. 전화로만 이야기했었죠.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목구멍이 메말랐다. 약을 썼군요. 박준서가 테이블 위에 빈 유리병을 봤다. 역행약물, 김 교수의 마지막 유산. 기억이 돌아왔나요? 여전히 침묵. 지훈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박준서가 한숨을 좌우이었다.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당신 눈빛이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은 기억해요. 모든 것을. 저를. 그날을. 그가 창문으로 걸어갔다. 깨진 유리를 조심스럽게 밟으며. 문제가 되는군요. 큰 문제가. 왜 그랬어? 지훈이 간신히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윤재혁을 왜 죽였어? 박준서가 돌아섰다. 배신자였으니까요. 간단해요. 그는 국가 기밀을 팔려고 했어요. 프로젝트 망각의 모든 정보를 언론에, 외국 정부에. 우리는 막아야 했죠. 거짓말이야. 민서가 소리쳤다. 그녀를 붙잡은 남자가 팔을 더 세게 비틀었다. 그녀가 신음했다. 윤재혁은 정의를 위해 싸웠어요. 당신들의 범죄를 폭로하려고. 범죄? 박준서가 웃었다. 차갑고 짧은. 우리가 하는 일은 범죄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예요. 사회 안정이죠. 당신 같은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을 지워? 지훈이 물었다. 생각을 조종해? 필요하다면요. 박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보세요. 테러리스트를 재활시킬 수 있어요. 그의 급진적 신념을 지우고 평범한 시민으로 만들 수 있죠. 범죄자를 교화할 수 있어요. 재범 없이. 사회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요. 완벽한 도구죠. 사람이 도구가 아니야. 민서가 말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철학적 논쟁은 나중에 하죠. 박준서가 손목시계를 봤다. 시간이 없어요. 이제 결정해야 해요. 당신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죽일 거야? 지훈이 물었다. 우리도 윤재혁처럼. 박준서가 그를 똑바로 봤다. 그건 당신들에게 달렸어요. 협조하면 살 수 있어요. 간단하게돼요. 다시 시술을 받으세요. 이번에는 더 강력한 걸로. 완전히 지워버릴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평범하게. 노예로. 지훈이 말했다. 자유인으로. 박준서가 수정했다. 고통 없이, 두려움 없이. 그게 나쁜가요? 지훈은 민서를 봤다. 그녀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질문이 있었다. 어떻게 할래? 지훈은 대답을 몰랐다. 살고 싶었다. 당연히. 하지만 이렇게 자신을 잃으면서 바닥에서 노인이 신음했다. 그가 깨어나고 있었다. 눈을 떴다.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다. 또 다른 옵션도 있어요. 박준서가 말을 이었다. 거부하면 글쎄요. 사고가 날 수 있죠. 모텔 화재, 가스 폭발. 유감스럽지만 3명 모두 사망. 신원 확인 불가능할 정도로 타버려서 비극이죠. 괴물. 민서가 속삭였다. 현실주의자예요. 박준서가 말했다. 세상은 선과 악으로 나뉘지 않아요. 필요와 불필요로 나뉘죠. 당신들은 지금 불필요해요. 하지만 다시 필요해질 수 있어요. 선택하세요. 지훈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선택지가 없었다. 살려면 굴복해야 했다. 하지만 굴복하면 모든 게 끝이었다. 진실은 묻혔다. 정의는 사라졌다. 그들의 승리였다.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박준서가 문으로 향했다. 5분 후에 대답을 들을게요. 그가 부하들을 봤다. 지켜봐. 움직이면 쏴. 그가 방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4명의 남자가 남았다. 모두 총을 들고 있었다. 지훈은 숨을 쉬었다. 천천히. 생각해야 했다. 방법이 있을 거였다. 탈출 방법이. 창문. 2층이었다. 뛰어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중에 맞을 것이다. 문 잠겨 있었다. 그리고 복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무기. 아무것도 없었다. 맨손이었다. 민서가 그의 시선을 잡았다. 그녀가 고개를 살짝 움직였다. 테이블을 가리켰다. 거기에 뭔가 있었다. 깨진 유리 조각. 크고 날카로운. 무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4명을 상대로 불가능했다. 노인이 일어나려 했다. 한 남자가 그를 발로 차서 다시 눕혔다. 움직이지 마. 제발. 노인이 간청했다. 우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요. 약속해요. 그냥 살려만 줘요. 닥쳐. 남자가 총을 겨눴다. 지훈은 결심했다. 죽더라도 시도해야 했다. 여기서 끝낼 순 없었다. 그는 민서를 봤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이해했다. 준비했다. 3. 지훈이 마음속으로 세웠다. 2. 근육에 긴장을 줬다. 1. 그가 움직이려는 순간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건물이 흔들렸다. 총소리들이 울렸다. 연발, 자동화기,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다. 방의 남자들이 당황했다. 한 명이 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었다. 복도는 혼란이었다. 연기가 자욱했다. 총소리가 계속됐다. 무슨 일이야? 한 남자가 무정의에 대고 소리쳤다. 대답이 없었다. 잡음만. 지훈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테이블로 뛰어가 유리 조각을 집었다. 손이 베었다. 피가 흘렀다. 신경 쓰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남자에게 달려갔다. 유리를 그의 목에 꽂았다. 비명, 피. 남자가 쓰러졌다. 다른 남자가 총을 지훈에게 돌렸다. 민서가 램프를 집어던졌다. 남자의 머리를 맞췄다. 그가 비틀거렸다. 노인이 일어나 그를 밀었다. 창문으로. 남자가 떨어졌다. 비명이 멀어졌다. 2명이 남았다. 그들이 발포했다. 총소리가 방을 채웠다. 지훈은 침대 뒤로 몸을 던졌다. 총알이 벽을 뚫었다. 먼지가 날렸다. 복도에서 누군가 들어왔다. 검은 옷. 하지만 다른 팀이었다. 얼굴에 마스크. 그는 방의 남자들을 쐈다. 2발. 정확했다. 남자들이 쓰러졌다. 마스크를 쓴 사람이 지훈을 봤다. 일어나. 빨리. 시간이 없어. 지훈은 일어났다.
누구야? 질문은 나중에. 마스크 남자가 말했다. 지금은 도망쳐. 나를 따라와. 민서와 노인이 일어났다. 서류들을 주웠다. 파일을 다시 정리했다. 마스크 남자가 복도로 나갔다. 그들이 뒤따랐다. 복도는 전쟁터였다. 시체들이 누워 있었다. 박준서의 부하들. 피가 바닥에 고여 있었다.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마스크 남자가 비상구로 향했다. 계단을 내려갔다. 1층 로비. 더 많은 시체들. 프론트 직원은 책상 뒤에 숨어 있었다. 공포에 질린 얼굴. 밖으로 나왔다. 거리. 새벽이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다. 검은 밴이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열려 있었다. 타! 마스크 남자가 소리쳤다. 그들은 밴에 올랐다. 문이 닫혔다. 차가 출발했다. 빠르게. 타이어가 삑 소리를 내며 회전했다. 지우는 숨을 헐떡였다. 살았다. 어떻게든 살았다. 민서가 그의 손을 잡았다. 떨리고 있었다. 노인은 창밖을 봤다. 경계하며. 마스크 남자가 마스크를 벗었다. 여자였다. 30대. 날카로운 눈빛. 누구야? 지훈이 다시 물었다. 내 이름은 한지영. 그녀가 말했다. 저널리스트. 그리고 윤재혁의 동료였어. 그가 죽기 전에 나한테 연락했어. 모든 걸 말해줬어. 프로젝트 망각을. 그리고 당신들을. 와에 도와줘. 민서가 물었다. 진실 때문에. 한지영이 대답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이 알아야 해. 당신들이 가진 증거로 우리는 그들을 끝장낼 수 있어. 지우는 파일을 봤다. 손에 쥐고 있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희망이었다. 어디로 가? 그가 물었다. 안전한 곳. 한지영이 말했다. 그리고 거기서 전쟁을 시작해. 진짜 전쟁을. 벤이 서울의 거리를 질주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지훈의 여정은 끝났지만 진짜 질문은 이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자신의 기억을 지우고 평화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진실을 안고 싸울 것인가? 우리는 모두 매일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편안함과 진실 사이에서, 침묵과 용기 사이에서. 지훈과 민서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잃을 위협점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영웅입니다. 화려한 능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기억은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자유입니다. 누군가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것은 우리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지훈처럼 우리도 때로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습니다. 어둠 속에 묻혀 있어도 언젠가는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눕시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기억하세요. 진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